아침마다 몸이 너무 무거워요. 점심 지나면 또 눈이 감기고 잇몸도 자꾸 부어요. 양치만 해도 피가 나니 너무 답답했어요. 비타민C는 언제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후, 그리고 오후 시간이 골든. 안녕하세요. 건강하고파의 유도영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시니어분들을 만나보면 늘 마음 아픈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 비타민C를 매일 챙겨 드시는데도 피로가 줄지 않고 잇몸은 자꾸 붓고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알고 보면 다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시더군요. 드시는 양이 아니라 드시는 방법과 타이밍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이 내용을 꼭 바로잡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되신다면 한 줄 남겨주세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 이경숙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1세이신데 평소에 건강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편이에요. 매일 아침 산책도 빠짐없이 나가시고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봄철만 되면 기운이 뚝 떨어지고 감기 기운이 자주 도는 거예요. 겨울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봄바람 불기 시작하면 몸이 천근만근이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여름철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조금만 더워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 그러고 나면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어지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분은 비타민C를 매일 한 알씩 꾸준히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계절이 바뀌어도 똑같은 양을 똑같은 방식으로만 드셨던 겁니다. 저는 이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계절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C의 양이 다르다는 걸 설명해 드렸죠. 특히 봄철에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해지면서 우리 몸이 이걸 정화하는 과정에서 비타민C가 평소보다 훨씬 빨리 소모됩니다. 여름철에는 땀으로 배출되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겨울에 괜찮았던 양이 봄, 여름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경숙님께 봄철부터는 평소 드시던 양보다 30에서 50% 정도 더 늘려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 후에 한 번,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한 번씩 나누어 드시는 방식으로요. 여름철에는 특히 땀을 많이 흘리시는 날에는 오후 간식 시간에 한 번 더 보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시면서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다시 만났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시더라고요. 봄철 내내 괴롭혔던 나른함이 거의 사라졌고 감기 기운도 훨씬 덜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름철 땀 흘린 후에도 예전처럼 축 늘어지는 느낌이 없어졌다고요. 심지어 피부도 한결 맑아진 것 같다면서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다고 웃으시더군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우리 몸의 요구량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들어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때 비타민C가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빠르게 소모되는 겁니다. 여름철에는 체온 조절을 위해 땀샘이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C가 땀과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커지면서 면역력이 흔들리기 쉬운데 이럴 때도 비타민C 보충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과 활동량 감소로 인해 또 다른 방식의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비타민C가 계절과 상관없이 똑같은 양이라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계절 따라 몸 상태가 달라지는 느낌 있으신가요? 특히 환절기만 되면 유독 힘들다면 지금 이 방법을 당장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손주 돌봄을 자주 하시는 김정혜님이라는 68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따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일주일에 사흘 정도는 손주를 봐주신다고 해요. 손주가 올 때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문제는 하루만 돌봐드려도 온몸이 뻐근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일어나기조차 힘들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시는데 손주가 오면 공원도 뛰어다니고 놀이터에서 그네도 밀어주고 집에서도 계속 안아주고 업어주느라 체력 소모가 엄청나죠. 그분도 비타민C는 꾸준히 드시고 계셨어요.
아침에 한번 먹으면 하루 종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비타민C는 3시간에서 4시간이면 거의 다 소모되고 맙니다. 특히 몸을 많이 움직이면 근육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빨리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한번 드신 비타민C는 점심때쯤이면 이미 바닥난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김정혜님께 손주 오시는 날에 특별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우선 전날 밤 자기 전에 비타민C를 한번 드시고 당일 아침 식사 후에 다시 한번,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또 한번,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피곤함이 몰려올 때 한 번 더 보충하시라고 했습니다. 운동하시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산책 나가시기 30분 전에 미리 비타민C를 드시면 운동 중 발생하는 피로 물질을 훨씬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하루에 그렇게 여러 번 먹어야 하나 싶어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실천해보니 달라도 너무 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주 돌본 다음 날에도 몸이 한결 가볍고 피곤함이 훨씬 덜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랑 놀아주는 시간 자체가 즐거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예전에는 체력이 딸려서 중간에 쉬어야 했는데 이제는 손주가 먼저 지칠 때까지 함께할 수 있다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활동량이 많은 날과 적은 날의 비타민C 요구량은 확연히 다릅니다. 근육을 사용하면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이걸 제거하는 게 바로 비타민C의 역할입니다. 가벼운 산책만 해도 평소보다 20에서 30%는 더 필요하고 손주 돌봄처럼 강도 높은 활동을 하면 50% 이상 필요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활동 전에 미리 보충해 두는 게 핵심입니다. 운동 직후보다는 30분 전에 드시면 근육이 일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보호막을 쳐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손주들 오면 체력 금방 떨어지시나요? 아니면 등산이나 운동 후에 회복이 느리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활동량에 맞춰 비타민C 섭취 시간을 조절해 보세요. 그냥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맞춰 나누어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평생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좋아하셨던 박상철님이라는 74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한식을 워낙 좋아하셔서 하루 3끼 중 2끼는 꼭 국물 요리를 드셨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고 작은 상처도 아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뭔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확실히 느끼셨던 거죠. 그분도 역시 비타민C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한 알씩 꼬박꼬박 챙겨 드셨는데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자세히 여쭤보니 식사 패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뜨끈한 김치찌개를 드시고 바로 이어서 비타민C를 드셨던 겁니다. 점심에는 된장찌개나 순두부찌개를 드시고 식후에 뜨거운 녹차를 한 잔 하시는 게 습관이었고요. 여기서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뜨거운 국물입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한 영양소라서 뜨거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상당 부분이 파괴됩니다. 둘째는 녹차 같은 차 종류예요. 녹차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이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게다가 발효식품인 김치나 된장 같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비타민C 소모량이 늘어나는데 정작 흡수는 제대로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겁니다. 저는 박상철님께 식사 순서를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뜨거운 국물 요리를 드시더라도 식사가 끝나고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 비타민C를 드시라고요. 그리고 녹차는 정말 좋아하신다면 식사 1시간 뒤에 드시고 비타민C는 그로부터 또 1시간 뒤에 드시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물은 많이 마시라고 당부했어요. 또 하나 알려드린 건 단백질 섭취와의 관계였습니다.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사를 하시면 소화 과정에서 비타민C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단백질 위주 식사를 하신 날에는 식후 30분쯤에 비타민C를 꼭 보충하시라고 했죠. 특히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음식을 드셨을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1달 반 정도 지났을 때 만나 뵙니 깜짝 놀랐습니다.
잇몸 출혈이 거의 사라졌고 작은 상처도 예전보다 훨씬 빨리 아물더라고 하셨어요. 뭔가 몸이 제대로 작동하는 느낌이 든다면서 식사 습관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음식과 비타민C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처럼 발효식품이 들어간 음식은 우리 몸에 좋지만 동시에 비타민C 소모를 늘립니다. 뜨거운 온도는 비타민C 분자 구조 자체를 파괴하고요. 차 종류에 들어있는 타닌은 비타민C와 결합해서 흡수를 막아버립니다. 이런 걸 모르고 드시면 아무리 좋은 비타민C를 먹어도 몸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식사 뒤에 차를 즐겨 드시나요? 혹시 뜨거운 국물과 함께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타이밍을 조금만 조절해 보세요.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던 최순자님이라는 70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권유받은 영양제도 드시고 약국에서 추천받은 것도 드시고 지인들이 좋다고 하면 그것도 사서 드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언제 무엇을 먹어야 할지 헷갈리신다는 겁니다. 아침에만 5가지를 한꺼번에 드시고 저녁에 또 서너 가지를 드시는 시기였죠. 그런데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몸은 나아지지 않으니 스트레스만 쌓이더라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비타민C, 비타민 D, 비타민 E, 오메가3, 유산균, 칼슘, 마그네슘까지 정말 다양한 걸 드시고 계셨어요. 저는 최순자님께 영양제도 궁합이 있다는 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큰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와 함께 먹으면 면역력 증진 효과가 배가 되고 비타민 E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오메가3와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한 번에 고용량을 다 먹으면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누어 먹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 D를 함께 드시고 점심 식사 후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3를 드시고 저녁에는 다시 비타민C와 마그네슘을 드시는 식으로 시간대를 분산시키라고 권했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하루 3번 정도 나누어 드시는 게 좋다고 강조했어요. 아침에 비타민 D와 함께, 점심에는 단독으로, 저녁에는 마그네슘과 함께 드시면 각 영양소가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후 30분 정도 지났을 때 드시면 소화 부담도 줄어든다고 알려드렸죠. 그분은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어요. 한 번에 다 먹는 게 훨씬 편한데 굳이 나눠 먹어야 하나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막상 해보니 달랐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속이 편안해지고 피로감도 줄어들었어요. 2달째부터는 피부 톤이 밝아지고 무릎 통증도 한결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3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졌다면서 무슨 관리를 받았냐고 물어보더래요. 영양제의 조합은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지만 칼슘과는 동시에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지만 너무 많은 종류를 한꺼번에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드시는 다른 영양제가 있으신가요? 혹시 아침에 한꺼번에 다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시간대별로 나눠보세요. 같은 영양제도 먹는 시간과 조합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분은 정미란 님이라는 69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건강정보에 정말 민감하세요.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면 바로 사고, 신문에 나오면 또 사고, 지인이 권하면 또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놓고 며칠 먹다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서랍 열면 개봉도 안 한 영양제가 한가득이고 유통기한 지난 것도 수두룩했어요. 이분도 비타민C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 번 사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먹다가 잊어버리고 다시 생각나면 며칠 먹다가 또 잊어버리는 시기였죠. 왜 그럴까요? 습관이 안 잡혔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식탁 위에 있으면 생각나는데 서랍 안에 넣어두면 잊어버리고 집에 있을 때는 챙겨 먹는데 외출하면 또 까먹는 거예요. 저는 정미란님께 생활 동선에 맞춘 배치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우선 식탁 위에 아침용을 두고 거실 소파 옆 서랍에 점심용을 두고 침대 옆 테이블에 저녁용을 따로 준비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가방 속에도 작은 통에 담아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요. 외출했다가 식사하고 나면 바로 먹을 수 있게 말이죠. 또 하나 알려드린 건 알림 설정이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알람 기능이 있으니 아침 8시, 점심 1시, 오후 4시, 저녁 7시 이렇게 4번 알림을 맞춰 놓으라고 했어요. 알림이 울리면 무조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처음 한 달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2달째부터는 몸이 알아서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왜 먹어야 하는지 매일 상기시키는 거였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먹으면 금방 지겹고 귀찮아집니다. 하지만 이걸 먹으면 오늘 하루가 달라진다는 걸 체감하면 자연스럽게 챙기게 되죠. 그래서 작은 수첩에 매일 체크하고 몸 상태를 간단히 기록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어 하셨어요. 알람이 울려도 깜빡하고 가방에 넣었다가 또 빼먹고요. 그런데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지고 오후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느끼셨대요. 한 달쯤 되니 이제는 알람 없이도 시간만 되면 자연스럽게 손이 갑니다. 지금은 6개월째 꾸준히 드시고 계세요. 주변 지인들이 뭘 했길래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냐고 물어본대요. 피곤함도 확실히 줄었고 잇몸 건강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영양제도 같은 방식으로 챙기고 계시고요. 꾸준함이 비타민C 효과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하루라도 걸으면 피로감이 금방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비타민C를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충해줘야 합니다. 그러니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식탁 위, 가방 속, 침대 옆, 거실 서랍 등 생활 동선 곳곳에 배치해 보세요. 스마트폰 알람을 활용하세요. 작은 수첩에 체크하면서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이런 작은 장치들이 평생 습관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꾸준히 챙기는 습관 어렵지 않으신가요? 만약 어렵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당장 시도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비타민C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과 타이밍의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한 번만 먹으면 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계절마다, 활동량마다, 식습관마다, 함께 먹는 영양제마다 필요한 양과 시간이 달라집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관리하면 아침 피로는 줄지 않고 잇몸은 계속 붓고 오후 졸림도 반복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하루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절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손주 돌봄에도 체력이 남고 식사 후에도 속이 편안하고 다른 영양제와 시너지를 내면서 평생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아침이 가벼워지고 점심 이후 피로가 확 줄고 관절 뻣뻣함이 완만하게 개선됩니다. 기억력도 더 맑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단 하나의 제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드시는 비타민C를 아침, 점심, 오후 이렇게 3번만 나누어 드세요. 계절이 바뀌면 양을 조금 조절하고 활동 많은 날은 한 번 더 보충하고 뜨거운 음식이나 차와는 시간을 띄우고 다른 영양제와는 궁합 맞춰 드세요. 이 작은 변화만 지켜도 사흘 후면 몸이 달라지고 일주일이면 컨디션이 안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석 달 꾸준히 하신 분들은 대부분 활력과 면역의 변화를 확실하게 체감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시니어 건강이 더 빨라지는 숨은 조합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